다시 두 번째 시간 소인수분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우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서 잘 듣고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소인수분해란 무엇일까? 자, 오른쪽 교과서를 보세요. 오른쪽 그림은 30을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30을 이렇게 가지치기 해가지고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럼 30은 여기 15가 곱해진 거 보니까 뭐 곱해야 30이 되나요? 그렇죠.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뭐 쪼갤 수 없지만 15라고 하는 수는 다시 두 수로 쪼갤 수가 있죠. 뭐로 쪼갭니까? 5로 나눠진 거 보니까 3이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2나 3이나 5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이 요거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보자. 그러면 그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알맞은 수는 2나 3이겠죠. 자,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다 해봤죠. 자, 그럼 2번 30을 소수들만이 곱으로 나타내어 보자. 그럼 30을 소수들만이 곱으로 나타낸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처럼 소수는 2를 제외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소수가 뭐 있어요? 2, 3, 그리고 5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의 약수는 1, 2, 4, 5, 10, 20이다.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이들을 20의 인수라고 한다. 또 특히 여기서 2나 5와 같은 인수를 이런 것들은 우리는 소수라고 배웠죠. 그래서 그런 인수들 중에 소수인 인수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소인수라고 한다.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게 인수인데 20의 약수들을 이런 거 인수라고 하는데 그 인수들 중에서 소수로 이루어진 것들을 소인수라고 한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때 20을 소인수들만이 곱으로 나타내면 금방 이렇게 20을 2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들이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얘를 거듭적으로 표시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아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들만이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네, 소인수분해라고 한다. 네. 자,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지치기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물론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지치기. 자, 그러면 11을 두 개의 가지로 이렇게 가지치기 해봅시다. 2 곱하기 6으로 가지치기 할 수 있죠. 그렇지만 2는 더 이상 가지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6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가 아니니까 다시 두 개의 두수로 가지가 쳐지죠. 2 곱하기 3. 여기 써져 있는 이런 인수들은 소수들이죠. 소수들입니다. 요 6도 물론 인수지만 이건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2, 2, 3 이런 것들은 소인수라고 합니다. 소인수.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11을 다시 인수들이 곱으로 쓰면 2 곱하기 6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요 2는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니까 6을 두 수의 소인수로 나타내면 2 곱하기 3입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소수들이니까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인수, 즉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2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을 꼭 2하고 6으로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3, 4로 분해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은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수니까. 하지만 4는 2 곱하기 2로 다시 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순서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나타내면 3 곱하기 2 곱하기 2지만
이것은 작은 수부터 거듭제곱으로 표시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아까 우리가 이렇게 가지치기 한 거나 이렇게 가지치기 한 거나 결국 결과는 어떻다? 결과는 같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수의 소인수 분해는 결국 방법은 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곱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직 뭐다?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60을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60은 그냥 가지치기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기로 나타내면 2 곱하기 얼마? 30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는 더 이상 우리가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30이라고 하는 것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 2 곱하기 15 이렇게 분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2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분해가 되지 않는 건 다시 쓰고 15를 분해합니다. 뭐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3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타나는 2도 소수, 2도 소수, 3 소수, 5 소수입니다.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인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인수들이 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소인수 분해가 끝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듭제곱을 배웠으니까 이건 2가 거듭 곱해져 있죠. 그러면 2에 뭐라고요? 제곱. 네, 그렇습니다. 곱하기 3 곱하기 5 이와 같이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지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색깔을 좀 바꿔서 가지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0을 가지치기 해봅시다. 60은 뭐로 가지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2 곱하기 30으로 가지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는 더 이상 가지치기가 되지 않고 30은 또 뭐하고? 2하고 15로 가지치기가 되죠. 자, 2는 더 이상 가지치기가 되지 않으니까 15를 또 가지치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곱하기 5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인수들은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인수들은 2, 3, 5 결국 우리가 왼쪽에서 했던 거하고 결과는 어떻다? 똑같다. 즉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때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집정 나눗셈을 통해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 제일 어떤 수로 나눠도 돼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소수로 나누어라. 작은 소수. 자, 그러면 제일 작은 소수가 뭐예요? 2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30이 되겠고요. 다시 또 2로 나누어지니까 얼마? 15가 되겠습니다. 자, 15는 또 뭐로 나눠집니까? 3으로 나눠지죠. 3 곱하기 5. 자, 그렇다면 이 5는 더 이상 나누어지는 수가 없죠. 소수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 결과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쉽죠? 자, 여러분들 상당히 쉽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먹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정리를 자, 예제 2번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자연수의 약수를 모두 구할 수 있다. 네, 요게 지금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와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지금 심화학습이 된 거죠. 심화학습 내용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따라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75의 약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75의 약수를 구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 약수 구하는 방법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하나씩 따져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따져나가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중학교에 와서 배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75의 약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75를 어떻게 해본다? 소인수 분해 해봅니다.
75를 소인수분해 하면 3 곱하기 5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3 곱하기 5의 제곱이 나오는데 이 3 가로 첫 번째 인수 3하고 두 번째 인수 5의 제곱을 잘 보면 요 3이라고 하는 인수는 약수는 뭐가 있을까요? 3은 1과 3이 곧 3의 약수입니다. 즉 그렇다면 5의 제곱의 약수들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5의 제곱이라는 건 25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1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5가 있고 그 다음에 25인 5의 제곱이 각각 5의 제곱 즉 25의 약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3의 약수들 1, 3과 5의 제곱 약수 1, 5, 5 제곱을 각각 이렇게 가로에다가 그 3의 약수 1, 3을 쓰고 세로에다가 1, 즉 5의 제곱의 약수들 1, 5, 5의 제곱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 약수 이게 다 이것들이 곱비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2라고 요거 곱한 것도 즉 75의 약수가 되는 것이고 1 곱하기 5 한 것도 75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곱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 가로의 1과 세로의 1을 곱합니다. 이렇게 곱한 것이 결국 75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2라고 여기 가로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3하고 곱합니다. 이렇게 곱해도 이 결과도 결국 75의 약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로에 있는 두 번째 5하고 가로에 있는 첫 번째 2라고 곱한 이 결과도 결국 뭐가 된다? 75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다 약수들이니까 약수들의 곱은 또 그 수의 약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5하고 가로에 두 번째 있는 3하고 곱한 이 15도 결국 75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의 제곱도 75의 약수, 1도 75의 약수. 자, 그렇다면 결국 세로 세 번째 있는 5의 제곱에다가 1을 곱해도 결국 75의 약수가 될 겁니다. 얼마? 25.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5의 제곱이라고 하는 약수에다가 3이라는 약수를 이렇게 곱해줘도 이것도 결국 75의 약수가 됩니다. 이 자체가 75니까요. 그렇죠? 1과 자기 자신은 모든 수의 약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 75의 약수를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런 표를 만들어서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를 한번 써볼까요?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75.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나눗셈을 통하여 75의 약수를 이렇게 암산을 통해서 구했지만 중학교에 와서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런 표를 사용하여 75의 약수를 어떻게 아무리 큰 수라도 이렇게 소인수분해만 하면 그 큰 수의 약수를 이렇게 모두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이 방법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잘 활용하고 응용해서 다뤄야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학교에서 이 내용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잘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우고 익히는 수학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 선생님이 설명을 잘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학교에 와서 요 1번과 2번 사회자와 같이 아주 즐겁고 흥미있게 재미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거라고 선생님은 분명히 믿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최대의 공약수, 즉 최소공약수 아니죠. 정정합니다.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초등학교 때 배운 거에다가 약간의
좀 어려운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 구하는 과정까지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2차시 수업을 잘 듣는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다시 봐요. 자, 안녕.